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정치적 이견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그동안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국무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부장관은 심각하게 오판했다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 정부는 또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계획을 취소하는가 하면 한미 핵협의 그룹 회의와 모의 연습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국내 혼란이 누그러들 때까지 한미 간 정상적인 외교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미국 현지 교민들은 그곳에서 집회도 열고 있다는데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이곳 워싱턴에서도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각 금요일 저녁 백악관 앞 공원에서 열린 이번 집회엔 70대 할아버지부터 유학 중인 대학 신입생까지 다양한 교민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탄핵안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뉴욕 맨해튼에서도 교민 100여 명이 참석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한국 상황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주 탄핵 표결 무산 이후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걸 택한 건 최악의 결과라는 전문가의 발언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번 표결을 앞두고도 실시간으로 관련 뉴스를 전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중국 베이징으로 가봅니다. 김일신 특파원. 자,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외교 당국이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중국은 한국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의 정치 드라마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방송 CCTV는 탄핵 표결 절차와 준비 상황 등을 거의 매 시간마다 주요 국제뉴스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도 짚으며 국민의힘의 동향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신화통신은 탄핵의 찬성과 반대를 반복하는 여당의 모순적인 태도는 여러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상하이 사회과학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담화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서 한국 정세가 다시 전환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과거 2명의 대통령을 수사한 전력이 있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를 받게 된 역설적인 상황도 짚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도 한국 탄핵 관련 특별 페이지를 개설하고 관련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표결 결과가 이 중국과의 이 외교 관계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십니까? 네, 중국에서는 한국 정부와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유지될 것인지 그리고 한국 상황에 따른 경제적인 타격은 없는지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국무위원회 3분의 1가량이 공석이 된다며 무정부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다소 극단적인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지도자 간의 유대가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는 책임을 다할 사람이 없다고도 우려했는데요. 한국이 당분간 정상적인 외교를 하기 어렵다고 전망하는 겁니다. 내년 열리는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기대됐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미뤄질지도 중국의 관심사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책 지원으로 한국 내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며 주변국으로 불똥이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는 여느 나라보다 일본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 언론들 한국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자, 아침 뉴스부터 이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황진우 특파원. 네, 일본 언론들 정확히 뭐라고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일본 언론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도해 왔습니다. 오늘도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들이 오후 4시에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질 것이라는 예고 기사를 주요 뉴스 시간대에 타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고 국민의힘에서 8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미 공개적으로 7명이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 이 한일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혹시 그 관련 당국자의 발언 나온 거 있습니까? 네, 일본은 정부의 2인자인 관방 장관이 오전 오후로 매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에는 한국 정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한 방향성, 이런 성격의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며 현재의 전략 환경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답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후의 정부에서의 한일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네, 국회 탄핵안 표결까지 이제 약 1시간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국회 앞에 마련된 KBS 특설 스튜디오를 연결하겠습니다. 류호성 앵커 나와주시죠. 네, 국회 특설 스튜디오입니다. 1시간 20분 정도 뒤면 국회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을 추진합니다. 지금 국회 앞에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곳곳도 통제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늘 오전 긴급 총회를 열고 각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서 찬성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이번 국회 표결은 지난번과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럼 국회에 취재하는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국회 분위기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오전까지는 이거 국회가 폭풍전야라는 좀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좀 고요한 분위기까지도 느껴졌습니다. 네. 오후부터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지금 저희 집 쪽으로 이 집회 현장음이 들려오는 수준입니다. 네.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 오전만 해도 대통령 담화가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2분짜리 담화였거든요. 네. 오늘 오전에는 그런 담화는 없었습니다. 여야 의원총회가 말씀하신 대로 오전 10시에 있었고 민주당 의원총회는 금방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지금 이 시각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의원총회가 다소 엄중한 분위기에서 치러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국회 출입기자들의 취재 포인트는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이었습니다. 네.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여당 의원총회가 최대 초점이고 부결 당론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과연 바뀔 것인가가 취재 핵심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또 표결 참여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본회의장에는 들어갈 것인가 여부까지 정하는 것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의 최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의원총회 초반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인 의견인 것을 전제로 우리 투표장에는 들어가자, 그렇게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의원총회 이어지고 있는데 의원들이 뭐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의원총회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결 직전까지도 아마 지금 이어지고 있는 여당 의원총회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의총장으로 잠깐 밖에 나와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전했는데 빠르면 3시 반, 좀 늦으면 3시 40분에서 3시 50분 정도의 이 의총 안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시 본회의이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계속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모으는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당론이 바뀔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당론, 그러니까 탄핵안에 반대하는 그 당론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게 조금 전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니만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또 경론이 오갔을 것 같은데 혹시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 말고 다른 의원들의 이야기 혹시 그런 내용도 좀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 발언을 내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쉽게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민 여론과 또 국민의힘의 닥칠 후폭풍이라는 그 두 가지 축 사이에서 많은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네. 또 앞으로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는 저희가 취재된 대로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당론은 탄핵에 반대인데 네.
이 반대라고 하는 당론이 현재까지 바뀐 상황은 아직 아니다. 그런데 3시 30분 내지 40분까지는 계속 의원총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오후 4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과 관련돼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정되고 있는데 이 본회의 투표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예, 4시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릴 것이라는 게 국회 내부 관계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제안 설명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제안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시간이 비교적 지난주에 길었는데 이번 주에도 비슷한 시간대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은 하나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1차 탄핵 소추안 표결 때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안 재표결보다도 이 특검법 재표결이 먼저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은 안건이 하나고요. 야권의 제안 설명 그리고 무기명 비밀 투표가 시작되고 개표되고 그리고 그 검표 과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마지막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투표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40분에서 50분 정도까지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번에는 최소 지난주처럼 투표 불성립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당 분위기 한번 살펴주시죠. 이미 8명, 의원 8명은 공개적으로 나는 탄핵안에 찬성을 하겠다라고 7명. 7명이죠. 7명입니다. 7명은 탄핵안에 찬성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지금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탄핵안 표결이 처음 있을 때와 지금 이 두 번째인 이 상황에서는 매우 분위기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 투표 불성립이 된 이후에 이번 주부터 계속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의원들이 계속 나왔고 그게 7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7명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늘어나지 않는 시간이 한 이틀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7명 공개 찬성 인원 외에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오전까지는 이 탄핵 반대 당론이 아무튼 뒤집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오전에 출근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 빨간 머플러를 김상욱 의원한테 걸어주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의원이고 현재 국회 앞에서 이 취지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김상욱 의원에게 머플러를 걸어주면서 격려하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그 탄핵안을 찬성하는 세력과 또 현재 탄핵안을 찬성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두 세력이 상당히 크게 맞붙어 있는 상황이 느껴집니다. 다만 표결에 다수 참여하게 되면은 이탈표가 8표보다 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당 내에서 현재 경계하고 있는 게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만든 대통령을 직접 탄핵하러 가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신자 프레임을 현재 의원들이 많이 경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찬성하기로 한 김상욱 의원도 지지층에게 상당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모두 투표장인 본회의장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누가 정확히 찬성을 했는지 알려지기는 어렵고 그렇게 되면은 찬성표가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일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 7명 또는 8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중요한 거가 지금 야권에서는 192명이 탄핵안에 찬성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안이 결과적으로 가결이 되려면 8표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찬성을 밝힌 상황이라서 과연 한 표 추가적으로 아니면 그보다 많은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7명, 지금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찬성을 밝힌 의원은 7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당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었죠. 그래서 많은 내용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민주당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오늘부터는 미묘하게 조금 분위기 변화가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까지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하는 수위를 계속 높여만 가다가 오늘은 비교적 말을 아끼는 모양새였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이후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노정면 원내 대변인이 오늘은 대통령 탄핵 외에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라면서 그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현재 의원들과 보좌진 전원에게 경내 대기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당 내에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라는 경고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선거라든가 당내 공천처럼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시기에 내려져 있는 일반적인 지침인데 지금 그런 지침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진들에게는 로텐더홀에 오더라도 로텐더홀에서 침묵을 유지해달라는 이 권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단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오늘 이 탄핵안 표결 사안에 무겁게 접근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느껴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제 오전에 오늘 민주공화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권한행사 포기하지 말라.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표결에 들어오라는 내용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가결시킬 수 있을 정도로 두 자릿수의 이탈표를 채워주면 좋겠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지금 일단 뭐 앞서 김 기자가 언급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7명이 탄핵에 찬성을 밝힌 상황이고 지금 추가적인 이탈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뭐 이런 상황이면은 탄핵안에 대한 가결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